이번 강세장은 2026년 5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미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상승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S&P 500이 0.14%, 나스닥이 0.16%로 상승 마감했고 국채 금리는 어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10년물이 3.79%, 30년물이 3.95%까지 하락했는데요. 월가의 IB들은 10년물 금리를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바클레이즈, 도이치뱅크 같은 IB들은 내년 12월 목표가 4%입니다. 블룸버그도 11월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 내년 말 10년물 수익률 전망치가 4%였는데요.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국채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선행해서 움직이긴 했는데요. 2006년 사례처럼 기준 금리 하락 전에 다시 금리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 상황도 2006년 상황과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니까 국채 가격은 상승했는데요. TLT가 1.77% 상승, TMF가 5.26% 상승했습니다. 어제 회원 전용 오픈 채팅방에서 채권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봤는데요. 제가 12월 10일에 회원 전용 라이브로 진행했던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발표한 경기 지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응찰률이 2.5배로 지난 6번 평균과 같았지만 10월 2.36배보다는 좋았습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지만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 발표도 있었는데요. 쉽게 보면 0 이상일 경우 제조업이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2023년부터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경기 지표들이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산 관련 지표들을 계속 주시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으니까 고용 관련 지표도 체크해 봐야겠죠? 미 증시가 과열된 것 같은데도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이쯤 되면 2024년에도 계속 오를 수 있을까? 과연 어디까지 오르다가 조정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을 보면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 대표 자산들은 모두 과열 구간입니다. RSI가 70이 다 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수합은 QQQ나 TLT RSI를 합산한 수치가 2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렇게 높은 RSI 사례가 충분하진 않지만 이 두 주요 자산군 모두 전례 없는 강세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가져와서 분석해 봤습니다. 1928년부터 미 증시를 분석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148일 동안 지속했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만 놓고 보면 강세장이 평균적으로 1324일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작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약 400일 정도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값만큼 강세장이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강세장은 2026년 5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경제 상황에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통계치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단 역사적인 강세장 평균 기간은 이랬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50년부터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하락하던 시기에 S&P 500 평균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간색이 현재 상황이고 회색 그래프가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꺾인 시기, 오렌지색 그래프는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경기 침체를 동반했던 시기에 주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에서 연착륙을 예상하는 사람이 49%, 노랜딩이 19%에 달하고 경착륙은 32%에 그칩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연착륙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과거 통계들을 볼 때 2024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S&P 500이 2021년 말, 2022년 초에 최고점에 다시 도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른 또 재미있는 통계 자료도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1928년부터 S&P 500 지수가
기록을 경신한 이후에 1년 이상이 지나서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경우가 14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자,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에 1년을 분석해 보니까 상승 확률이 92.9%에 달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14번 중에서 13번은 1년 뒤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치 갱신 이후에 1년간 수익률은 평균 14%, 중간값이 13.4%에 달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기도 했죠. 최고점 재돌파 이후에 3개월 뒤까지 상승 확률은 71.4%, 평균 수익률이 0.9%, 중간값은 1.8%였다고 합니다. 14번 가운데 4번은 하락했고 3번은 보합이었습니다. 자, 통계 자료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24년에도 과거 통계대로 가질 수 있을까요? 야데니 리서치는 내년에도 증시가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발표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회원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다. 두 번째, 소비자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노동 수요가 강하다. 네 번째, 온쇼어링 붐이 자본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다섯 번째, 주택 시장은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다. 여섯 번째, 기업의 현금 흐름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일곱 번째, 인플레이션은 결국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덟 번째, 첨단 기술 혁명, AI죠.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아홉 번째, 지정학적 위험은 퍼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근거로 내년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